AI 환경에서의 정책 소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초연결과 초개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이 정보의 흐름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론 조작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하게 되면 여론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호불호도 평가도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콘텐츠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도자료를 작성을 AI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니까 웬만한 신입사원보다는 잘 쓰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그대로 쓰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조영석 회장님의 사이트,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직접 인터뷰하지 않고 한국 PR협회의 조영석 회장님이 내 멘트를 좀 집어넣어서 구성해줘. 그러면 알아서 기존에 조영석 회장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던 거를 참조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써줄 정도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정책은 결정보다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감을 하게 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AI는 빠른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면 PR은 지속가능한 신뢰 설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AI와 PR이 합치면 디지털 시대의 정책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만과 태만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PR 경력 30년이니까 내 주체로 할 거야.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하자면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예 진도가 안 나가는, 그리고 지나치게 그걸 신뢰하는 그런 것은 인간의 태만입니다. 이 오만과 태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우리 정책 PR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PR에 내일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부족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달민족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영규라고 합니다. 결국에 AI 시대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고 학습해서 산업 내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텍스트나 음성이나 이미지나 영상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그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큰 핵심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어떤 AI 서비스로서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용자 분석이나 맞춤 데이터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형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챗봇이나 아니면 음성 서비스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나 음성,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형 AI 세 가지로 핵심 기술 AI를 통한 서비스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을 담고 있는 현장 외식 사업 안에서 그런 혁신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면 한 네 가지로 크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외식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에 있는 외식업 사장님들도 저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상권 분석이나 매출 분석, 고객 분석한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내 가게가 어떤 메뉴들을 만들어 나갈지, 그 다음 고객들한테 어떤 메뉴를 추천해줄지, 그런 서비스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고객의 리뷰 등도 이제 사장님들이 바쁜 일상에서 직접 다시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리뷰를 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메뉴, 이제 시즌별 메뉴라든지 아니면 레시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는 저희 배달의 민족 앱안에서도 좀 발견이 됩니다. 그런 MZ세대가 갖고 있는 목적이나 가치 지향성들은 최근에 배달의 민족 주문수가 올라가는 음식들을 보면 저속 노화 관련된 음식, 저당, 비건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이 다른 때보다 주문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Z세대가 갖고 있는 트렌드 중에 또 하나는 선택의 다양성 추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안에서 지속적인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이제 요즘 MZ세대들은 음식을 한 가지 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음식의 맛도 좀 조합해서 먹기를 좋아하고요. 맛의 강도도 좀 이제 그 매움의 강도도 조절하지 맛의 강도도 직접 선택할 수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같은 어떤 베이스 안에서도 소스와 향신료를 직접 선택해서 즐기는 그런 경향성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던 AI 핵심 기술 측면하고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AI 시대도 있지만 그 시대 안에서 주요 소비층이 MZ세대가 갖고 있는 추구미라는 부분들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초개인화되고 그럴 때일수록 초맞춤형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시기에 MZ세대들은 그런 자기만의 목적과 가치 지형을 추구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AI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결국 휴먼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휴먼 엑스퍼타이즈에 대한 부분은 분명 잊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저 결론이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나마 이 AI랑 MZ세대가 산업에서 어떤 변화와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